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은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퇴근 생각한다면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온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실업에 관련해서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불확실성을 걷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이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성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회.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선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부분부터 알아볼까요? 예, 옐런 의장은 지난 14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다가오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나중에 금리를 급속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경우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 12월과 작년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올라 현재는 0.5%에서 0.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다음 달 14일, 15일 양일 동안 열립니다. 근데 이 금리 올리면 원래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시가 올랐네요? 예,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요. 옐런 의장이 발언한 14일과 그 다음 날인 15일에 미국 3대 증시는 이틀 연속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15일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는 옐런 의장이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옐런 의장이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인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을 단순히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리를 6월에 올릴 예정인데 3월에 올린다고 말을 하면서 일단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때문에 지금 서둘러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금리,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그러는데 이게 거의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가 7년 6개월 만에 제일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예.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40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 7월에 17만 3천 명 줄어든 이후에 최대 감소폭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이나 해운업 등에서 부실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많은 취업자들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줄었는데요. 전체 취업자는 2,56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 3천 명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예. 이거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547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9천 명 늘어났는데요. 예. 이 증가율이 3.2%로 2012년 7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도 그럼 많이 늘었겠네요. 그죠? 예,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0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2016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예. 지난달 전체 실업률이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는데 예. 이거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8.6%에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예.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인구,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김희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기업들의 채용이 줄다 보니까 구직에 나서는 청년 자체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1년 동안 구직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않는 구직 단년자는 지난달 5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 1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통계보다 제가 볼 때는 체감은 더 나빠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서의 빙하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 빙하기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아주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예, 어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10개 중에 6개는 창업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창업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예. 한국에서 현재 매년 창업하는 기업의 수가 3만 1,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매년 증가 추세고요. 근데 이 한국에서 창업 뒤 3년 동안의 생존 비율이 약 38% 정도 되는데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3년간 생존 비율이 70%가 넘고요.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들도 다 50%가 넘는데 이제 한국만 40%도 안 됩니다. 이게 이유를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는데요. 한국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단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얼마를 투자하고 이제 투자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투자를 끊어버리니까 이제 스타트업, 속칭 신생 벤처기업들이 초기 몇 년 고비를 만나면 그걸 넘기질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창의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예, 예,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입으로만 창이 떠들면 뭐합니까? 이게 참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참 막막합니다. 저도 아주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사회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선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2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의 달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데일리씨 레몬천. 상큼하게 플러스. 생기 있게 플러스. 마셔라. 데일리씨 레몬천. 리얼 레몬 과즙과 32개 레몬 분량의 비타민C로 상큼함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매력 플러스. 데일리씨 레몬천 C 플러스.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 C.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시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이슬람권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2일이었었는데 우리 한국 청년이 호주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에 경유지인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 추방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당사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거죠? 네, 지난 4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4일에요. 추방당한 건 언제입니까? 추방당한 게 3일 정도로 알고 있고요. 2월 3일이요? 네네, 2월 3일에서 4일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곧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하와이 공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당시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행길에 하와이가 4시간 경유지였습니다. 근데, 하와이 이미그레이션에서 좀 강제로 살짝 강압적인 취조와 그리고 거짓 취조가 있어서 제가 내 신변의 보호를 받으려면 장시간 동안 취조 중에 좀 거짓으로 시인을 해야지만 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제적으로 취조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강제적 취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느 경유지에서의 그런 입국 심사와 다르게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입국을 절대 안 시켜주려 하는 그런 모습이 강했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짐과 제 지갑에 있는 모든 명함과 카드들 그런 세세하게 투머치하게 다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와의 그런 뉴욕에 있는 지인과의 그런 전화 연결해서 서로에게 다 거짓으로 취조를 했고요. 저와 지인, 심지어 비엔나 협정으로 그렇게 조약이 돼 있는 영사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거짓으로 취조를 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그쪽 직원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이유를 찾으려고 막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다가 너의 지인과 그러면은 통화를 할 테니 만약에 너를 모른다고 하면은 한국 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했고, 그 직원이 약 15분가량 통화를 하더니 저에게 다른 곳에 불러서 하는 말이 너의 지인이 말하는데 2년 전에 너의 여행길에서 너는 뉴욕에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아마추어 영화 촬영을 하고 저는 아마추어 배우였기 때문에 너네가 촬영 시에 내 촬영마다 200불씩 받았다던데 맞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저는 사실이 아니기에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 지인한테는 반대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김승우가 2년 전에 첫 여행길에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일을 하러 갈 예정이란다. 너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거짓 취조를 한 거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불법 취업을 하러 미국에 간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미국 갔을 때 너 취업 비자도 안 받고 200불씩 그저 일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전혀 사실 무관한 일을. 사실 무관한 일을. 예? 근데 그때 일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혀. 일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김승우 씨가 거짓 시인을 했다 그래서 뭘 거짓 시인을 했나 그게 궁금했는데 발단은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옛날에 2년 전에 뉴욕 갔을 때 불법 취업했고 거기서 뭐 돈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도 또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려고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주장이.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만들려는 게. 그러고 거짓 시인을 했다라는 건 뭘 시인을 하신 거예요? 거짓 시인을 한 것은 이제 경유 시간 4시간 동안에 그 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이 되었으며 그리고 너가 계속 이렇게 친구랑 말이 안 맞을 경우에 너는 못 가. 뭐 그런 식으로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어차피 그들은 저를 한국을 보내기를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알다시피 이런 미국의 경찰이나 이런 그쪽 관련된 직원들은 총을 차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좀 자기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취조를 받으면서 너무 길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왔고요. 모든 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제가 신변이라도 보호를 해서 한국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너네가 그 말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줄게. 알겠어. 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요구대로 그냥 내가 2년 전에 불법 취업되고 돈도 받았다 이렇게 시인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좀 중압감을 느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쪽에서 막 수갑도 채우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 그쪽에서 수갑을 채우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니까요? 수갑을 채우기 전에 그들이 이제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결국에는 수갑을 채웠고 근데 수갑 채우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게 되자 제가 이제 거짓으로 얘기를 하자. 이제야 친구와 말이 맞네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들이 웃으면서 일어났고요. 그러더니 다른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수갑을 채웠고, 뭐 지하로 내려가더니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런 밴을 타고 교도소로 향하게 된 거예요. 교도소도 가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가니 정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교도소의 분위기와 똑같았고요. 그리고 전 심지어 그 죄수번호 같이 달린 그런 교도복 중범죄자들이 입는 오렌지색 옷이요? 네, 오렌지색 뭐 비슷한 그런 옷을 똑같이 입었고요. 그 죄수자들처럼. 그리고 뭐 224번이라는 방에서도 저는 있었고. 아니 그 죄목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고 본 결과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억울하니까 다 알아봤는데 하와이 국제공항 특성상 입국이 거절될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총범죄자가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상식을 어긋난 대답이죠. 네. 아니 근데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변호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저는 변호사건 영사건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제안도 못 받았고요. 그냥 교도관이 다음날 아침 한 새벽 5시 되자 문을 열더니 저한테 공항에 가기 1시간 남았으니까 뭐 샤워를 하든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공항으로 다시 가자
네 한국 비행기 시간이 5시간이 남았으니 또 무기한 대기를 하라. 그래서 대기실에서 또 혼자 무기한 대기를 5시간을 넘게 했어요. 공항에서요? 네. 그러고 한국행 비행기 타고 오셨다 이거군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여권도 없는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서 오르게 된 거예요. 지금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미국 그 세관 국경보호국의 진상규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죠. 그죠? 네. 그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김승호 씨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외교부나 영사관 측에 얘기를 한 거죠. 네,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해외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고 한국에 오니 뭐 이거와 연관된 뭐 외교부나 이런 영사관이나 뭐 어느 한 그런 공공기관에서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 제가 직접 뭐 다 전화를 했고 언론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뭐 다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총영사관 외교부 측에서 이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 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외교부나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 측에 전화 연결을 해서요. 한번 그 일이 진행 상황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한인 사회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한 거 조금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그 목소리를 마지막이요? 마지막 부분이요. 아니, 이분이 네네. 뉴욕 가려고 호놀룰루에서 비행기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너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불법 취업하지 않았느냐, 돈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분이 거짓 시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한 몇 시간 동안 구금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들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이제 과정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이게 어떻게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뉴스로만 듣고 지금 그렇죠. 말미에 지금 인터뷰 마지막에 서로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요. 예. 이게 피해당한 본인이 외교부나 영사관에 알리지 않으면은 미국의 이민국이 알아서 자진해서 해당 국가 외교부나 영사관에 그렇죠.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다음에야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가서 외교부에다 영사과에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외교부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이 케이스가 사실은 트럼프 취임해서 반이민 명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무비자 대상국의 국민이 이제 관광으로다 무비자로다가 들어올 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자 권익 활동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는 시비가 이렇고 법이 어떻고 이렇게 볼 때는 세관에 사실 무비자를 가지고 온라인 선상에서 인터넷으로 다 비자를 픽업할 때에는 체크업하는 게 있어요. 서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세관 입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 이민국 직원한테 전권이 가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이걸로다가 비자를 신청해라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관 직원이 볼 때에 이 사람 미국에 들어오는 게 미국에 관광으로 왔다가 여기서 일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거야 추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측이죠.
그렇죠. 지금 추론이죠. 근데 이게 네. 아니, 제가 얘기하는 만약 그 세관직원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추측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그 관상만 보고서, 예? 영화 관상에 나오는 그 유명한 관상 보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얼굴만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면 취업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이제 그 여러 개 문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 봤는데, 네. 한국 여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여권. 예. 그런데 출발지가 호주야. 예. 그리고 호주에서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일하는 비자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 이게 만일에 이민 세관국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거를 또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는 길에 친구도 보고 여행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던 거 아닌가라는 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예.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무비자 된 다음서부터 이런 케이스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또 큰 문제는 이분이 그 구치소에 수갑이 채워졌다고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라는 건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럴 때 본인이 영사 접견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관할하는 총영사관에 나 접견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아마 얼마 전서부터 미국의 각 공관에서 이런 경우에는 영사 접견을 신청하라라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중요한 거는 아직 트럼프 반이민 명령 때문에 한인 사회는 직접적인 영향 같은 건 아직 안 오지만은 분위기는 굉장히 위축되고서 좀 공포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위축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주권만 갖고 있는데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위축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즈니스 위축되는 거는 LA나 뉴욕 대도시 한인 밀집 지역에서 대개가 사는 게 돈벌이가 이 자영업을 하거든요. 이제는 자영업소에 한 20-30명씩 노동자를 고용해서 쓰는데 거의 다가 서류에 문제가 있는 남미계 노동자죠. 지금은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민국 직원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막 잡아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어느 지역에 지금 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오늘 집에 있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한 20명 일하는 애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업소에.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 같은 게 생기니까 이 한인사회도 영향이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인사회 직접적 이제 곧 그런 영향이 올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는 시민과 아닌 거를 시민권자와 아닌 걸로 구분을 하려는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 정부 국토안보국으로 가서 다시 일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요. 거주가 불분명한다든지 영주권자가 잡혔는데 체크업해보니까 경미한 무슨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터치 대상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영주권자들도 불안하다며요. 그렇죠.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이에요. 반이민 대통령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거나 불법 체류자를 도와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민자의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민자 그룹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저항하고 항의하고 미국에 우리가 기여한 거 그러라고 지금 시위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2탄 나온다며요.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이게 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더 강경해졌지. 왜냐하면 이민 관련한 정책은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 정책 집행한 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더 강한 2탄이 나온다.
예. 그 풀린이 낙마하면서 좀 이게 수그러들지 않나 이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요. 이제 좀 대책을 세우고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일본이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중학교 수업에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칠 것,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참 일본은 어떻게 이게 학습 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이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이 독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영토 분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처럼 이게 포기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좀 고유의 영토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고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언제부터 일본 영토였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 반성적 사고를 한다면 좀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건 한일 간의 국교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세계사적 변동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식의 이른바 야만적이고 또 침략이 횡행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 결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아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근거 있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근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 1905년이고요. 이게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었고 이것은 영토 확보,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고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른바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 이런 개념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굳이 영토를 편입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고 그걸 자기 영토에 편입시켜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자기들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기에 사실은 그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 바로 앞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 같지 않은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1904년에 체결되는데요. 이게 한일 의정서가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 대한제국이 원하지 않는데 대한제국과 공수동맹, 이른바 동맹 관계를 맺어버리고요. 그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기타 전략 물자를 적극 원조,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노동력을 임의로 동원할 권리가 있다. 이것만 일방적으로 규정한 그런 조약문이 한일 의정서라는 거였어요. 그에 따라서 사실 독도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서울에서 한 100만 평,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한 200만 평, 의주에서 200만 평, 전국적으로 한 300만 평강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에 이제 일본 군사기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독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이른바 한반도 전역에 대러 전진 군사기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버린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치 이제 일본이 계속 독도 영향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용산의 미군 기지가 본래 일본의 미군 기지고 일본 군 기지고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그건 일본군이 도로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일제 강점기 직전에 맺은 조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한다. 그렇죠. 이건데요. 예. 예? 조약도 아니고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이거 뭐 한반도 전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한 그런 논리라면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현재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 그동안에 남았던 언사들 이제 좀 진전된 언사였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세히 뜯어보면 과거 일본군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 이게 가장 많이 진전된 언명이에요. 그런데 이제껏 을산의약이라든가 합병조약 이것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 불법적으로 맺어진 거 그 강제로 얘기한 걸 그걸 가지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제 1905년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인들 주장은 그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섬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이제 학계에서 연구도 하고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널리 알리고 했던 것들도 그 이전부터 이제 조선정부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그 섬의 존재를 알았고 또 영토로 취급해 왔고 특히 1900년에는 울릉도에서 가깝잖아요. 그렇죠. 또 1900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영토 행정관청으로 편입을 했고 이런 사실들을 좀 확인해서 알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의 저런 주장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진행되었던 재반 약탈, 침략 또는 이제 불법적인 점령 이런 행위 전체에 대한 성찰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제국주의 침략 시대에 외국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를 자기들 박물관에 갖다 놓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근본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아프리카는 대충 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예. 참나. 근데 그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가 가까우니까 울릉도에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살았잖아요. 울릉도는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이고 한국말 쓰고요. 지금 원래 거기는 좀 살기는 좀 힘든 거기는 곳이니까. 사람 살 수 없는 땅이었죠. 예. 근데 이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가 독도 그런 거예요, 이름은? 이 이름이 처음 나온 계기는 그 전까지는 가지도라든가 우산도라든가 삼봉도라든가 다양한 지명으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독도는 동도와 소도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돌덩어리라서 보통 돌섬 그랬다고 그러고요. 이 돌섬을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도로 기록하는 게 이제 돌을 독이라고 할 수도 있군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1906년에 이제 당시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면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독도로 한다라고 이제 기록한 것이 독도라는 이제 표기의 첫 번째고요. 그 이후로 한국인들이 사실은 좀 잘 일제 강점기에는 한반도 전체가 일본 영토가 돼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 조선 땅이냐 일본 땅이냐 따질 여유는 없었고요. 예, 해방 이후에 이제 독도라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 황당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금요일 내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